지난 26일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백신 접종 상황과 향후 전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확진자 수 추이를 먼저 짚어보면 이 설 연휴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늘지도 더 줄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산발적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죠. 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숫자가 500명, 1000명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랬다고 200명 이하로 줄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사회 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자발적 참여로 지속적으로 진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숫자가 적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검사 수가 적다는 것도 되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걱정했던 설 연휴 이후에 증폭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증폭되지 않고 설 연휴 전에서 3차 유행의 그런 끝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지속되는 연휴잖아요. 이 연휴 동안에 이동량이 늘고 차량 흐름을 보면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또 다른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연휴의 중간입니다. 네, 늘어도 걱정이고 줄어도 걱정이고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0시 기준 이틀 동안 2322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좀 확산세를 잡는 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률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도 보고됐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접종 후에 난 이제 면역률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백신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90%에서 8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접종 대상자들은 일단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반 성인까지 가려면 3분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당분간 또 너무 마음을 놓거나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분기에 성인 만성 질환자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관 만 18세부터 64세 성인 순서로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3분기까지 끌어가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 시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방역 수칙을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 금요일부터 이 코로나 백신 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첫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어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첫 발은 잘 뛰었다. 네. 사실 금요일 이전에 일주일 동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부작용에 대한 논란, 예. 특정 예방접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에 발표된 독일의 이제 식약처,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질병관리청과 같은 곳에서는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에 대한 승인을 곧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제 미국 FDA에서도 얀센 예방접종에 대한 세 번째 승인을 했잖아요. 네. 즉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겠거나 하는 그런 공포감, 어떻게 보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증폭되었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우리가 2009년 H1N1 신종플루 이후에 꾸준히 믿고 따라서 맞았던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지만 이스라엘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안정성과 효과성의 모더나 화이자 예방접종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는 신뢰하고 맞을 수 있겠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예방접종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집단 면역을 환상이 아닌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겠다라고 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첫 주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세계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침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효능,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효능은 뭐고 효과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예방접종이든 새로 나오는 약이든 아주 잘 우리가 구성을 해서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한 효능을 입증을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상, 2상,
3상 이런 걸 진행하죠. 그러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접종을 하거나 약을 먹었을 때 실제로 환자군 또는 예방접종군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거든요. 효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숫자가 70%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94%가 넘는데 네. 근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실제로 항체를 형성하거나 질병에서 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 수를 줄였다. 입원율을 줄였다. 실제 생활에서 감염이 가능성인데서 감염된 환자가 줄었다는 그러한 데이터 값입니다. 일종의 네. 숫자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 효능의 숫자가 아닌 실생활에서의 효과, 예방접종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이자 모더나의 결과들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이 더 안심을 하게 되고 또 특히 65세 이상의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독일과 미국에서 곧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논란들이 다 가시고 믿고 따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께서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첫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봤었는데 두려움 반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언론들에서 너무 정보를 몰아세운 것이 아니냐.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0몇 번째로 맞았다. 너무 늦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먼저 접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접종한 나라는 영국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이고 근데 집단 면역이 가장 먼저 형성될 것처럼 보이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접종이 시작이 되고 얼마나 좁은 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맞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예.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불안감을 스스로 키운 것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또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줬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1차 접종 대상자를 사용했을 때 여론조사를 95% 정도는 다 맞겠다라고 또 네. 신뢰를 보여줬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그래도 이 백신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100만 명당 11.1명, 뭐 모더나 같은 경우도 100만 명당 뭐 2.4명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특별한 보고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현재까지는 백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안심하고 맞았으면 좋겠고 이 접종 물량이 조금 더 빠르게 많이 수급이 돼서 집단 면역 형성 체계가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단 15건의 경증의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두통이나 발열, 가벼운 증상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증으로 분류가 된다면 사실 사라지는 상황인 것이죠. 보통 보면은 접종 부위의 압통, 접종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통증이 느끼는 경우나 또는 전체적인 통증, 두통, 피로감, 근육통, 권태감, 관절통, 메스꺼움 등등이 있는데 예. 다 경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333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5분에서 30분간 접종 기간 일단 머물러야 하고요. 그리고 집 도착 후 3시간 이상은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는 것. 네. 그리고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혹시나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즉시 다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5건 정도가 보고되긴 했으나 이것이 중증으로 번지진 않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이 11월쯤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접종 전과 후에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접종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대상자로 선정을 되시게 되면 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기타 다른 연락 방법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날짜가 정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부터는 무리한 행동, 과음을 하시거나 근육량을 올리기 위한 운동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몸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 방역을 잘하고 예방접종 당일이 되면은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해서 의사 또는 의료진과 같이 얘기를 해서 본인이 당일 예방접종이 가능한 사람인지 또는 그 기간 내에 연기가 가능한 사람인지 네. 또는 예방접종이 불가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33-3의 법칙 네. 예방접종하고 그 15분 30분 동안은 예방접종 기간에 잘 머무시고요. 3시간 동안은 집에서 혼자 계시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계시고 3일 정도는 본인이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상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시고 빠른 시간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이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10명 정도, 화이자 백신 한 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특수 주사기를 개발해서 그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일반 주사기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었던 이제 LDS라는 개발 주사기입니다. 로우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잔량이 가장 적게 남는 주사기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접종 권고는 5회입니다. 5회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난 12월 미국에서 접종할 때부터 6회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왔고 네. 미국 언론 매체에서 6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미국 FDA에서 이 잔량을 뽑아내서 다시 한 병으로 만들지 않는 선, 그러니까 이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남았고 여기서 조금 남아서 이거 다시 섞어서 쓰지 않는 선, 네. 그 선에서 한 병에 남은 건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 미국 네. FDA에서도. 그래서 지금 6번 정도도 미국에서 가능했었는데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주사기보다 약 35.7% 정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회까지 이제 최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경식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간호사들의 이제 접종 능력 때문에 더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7회고 무조건 7회를 놓아야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잔량을 최대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이미 지침을 내린 상태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6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도스라고 표현을 해서 한 명당 이제 몇 번을 맞을 수 있느냐라고 분량을 정리해서 가져왔지만 이 부분보다 수급하는 것보다 당초보다 조금 더 이제 접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급량이 좀 여유분이 생긴 건지 아니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단 건지. 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000개를 들어와서 1,000명을 맞추게 되는데 이 1,000개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수급은 계속해서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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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백신이라는 게 이 항원 단백질을 생성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건데 이 정부가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일단은 이 항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항체가 더 잘 생깁니다. 역설적으로 젊고 건강하신 분 예방접종하면은 이 발적이라든지 통증, 열감 등의 부작용도 어르신들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 면역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면역 반응은 개별 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2주에서 3주 만에 충분하게 항체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중화항체가 생기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생기게 되죠. 이런 예방접종 후에 아까 말씀대로 이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 효능이 아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를 알아보는 작업은 단기적으로는 집단 면역을 위한 항체가 얼마나 형성되는지 네. 거기 나아가서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 효과가 얼마 정도 지속될까요? 에 대한 항체 유지에 대한 유지 면역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방접종이 우리가 변이에 관련된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2, 3, 4월 상반기 예방접종이 됐는데 면역력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줄어드는 시점에서 변이에 관련된 예방접종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마치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예전에는 3가를 맞다가 조절을 해서 4가로 해서 매년 맞듯이 조절을 위한 그런 국민 건강 증진에 따른 집단 면역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람마다 또 연령대별로 다르다라고 하셨고요. 그 영국에서 최근 조사 나왔는데 2번 맞은 사람의 경우에 한 91%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경우에는 2번을 모두 맞아야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의료 중심의 선진국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처럼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한 고시설 이 부족해서 환자분들도 많고 치명률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빠르게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효능에 대한 실험과 효과성을 동시에 진행을 했죠. 스코틀랜드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을 보면은 114만 명의 화이자와 모더나 예방접종이 그 2차 또는 1차가 진행됐을 때 각각 효과성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오히려 높거나 아니면 그 계산의 효능만큼의 효과가 거의 90%에 나왔기 때문에 2차까지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세 번째 백신으로 기대되는 얀센 백신도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제 FDA가 이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18세 이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장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1회 접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것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60도에서 80도 사이 굉장히 그 냉동 보관을 해야 돼서 그리고 해동하고 나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냉장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접종 가격이 약 $10 정도로 24달러인 화이자 그리고 37달러인 모더나보다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장점은 사실은 이제 각 국가 지도자별로 이제 이 선제적으로 백신에 불신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선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모범위에서 맞았는데 이 남아공 대통령이 얀센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약 57%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얀센이 다른 백신보다는 조금 더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순항 중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급에 대한 변수라던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11월에는 이 국민들이 마스크를 좀 벗고 자유롭게 일상생활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요. 네. 지금이 2021년 2월 28일이잖아요. 네. 저 같은 의료진들은 지금부터 2년간은 일상과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위험 시설 또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 기반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소방공무원 등등 그런 기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사람들 만날 때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 에티켓이며 의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2009년 H1N1 신종플루 이전에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맞았나? 기억이 희미하시죠. 근데 그 이후로는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에서도 무료로 하고 65세 이상 작년부터 62세였지만 네. 당연히 맞는 거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방역을 잘했던 이유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5년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대형 병원에 갈 때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병원 방문 외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새로운 일상이 됐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2019년 12월 이전의 일상이 아닌 이 코로나와 같이 가는 새로운 일상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집단 면역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마스크를 벗고라는 표현보다는 마스크와 같이 가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방역에 있어서 또 찾아올 수 있는 제2, 제3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큰 공부를 한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는 계속 착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